앞선 내용에 이어서 이 영상에서 지적할 것은 계몽주의에는 명확한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선동체계이며 반기독교 종교사상일 뿐 아니라 명확하고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주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바로 인간의 생각, 즉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추론을 맹신해서 검증하지 않고 그냥 실행에 옮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부추기는 거죠. 죄성을 부추겨서 처음에는 듣고 싶은 말을 들으니 믿게 만들었다가 그것을 믿은 다음에는 그것을 맹신해서 극단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계몽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조성했던 임마누엘 칸트는 과거의 경험, 즉 역사, 전통,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이성을 주장했습니다. 인류의 경험 자산을 통해 검증된 것이 아닌 실험적인 이론을 맹신해서 진리로 간주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에 경도된 인류는 계몽주의를 따라 추론적 이론을 맹신하고 사회에 강제하는 사회적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 경도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만으로 진리,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믿는 거죠. 이것 자체가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철학에 경도된 계몽주의에 경도된 인류는 계몽주의의 이론을 따라 추론적인 이론들을 맹신하고 사회에 강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의 사회 이론이 사회에 강행되자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유럽 정벌 등 대참극이 연이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기초가 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영상에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또한 언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이죠. 자본론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냥 대해서 비난만 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이 책이 말하는 사상 또한 20세기 동안 1억여 명을 살상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의 일종인 우생학에 기반해 인종차별을 정책으로 삼았던 나치 또한 대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인종개량도 자행했죠. 나아가서 마르크스주의와 나치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몽주의는 오늘날의 사회혁명주의, 해방주의 또는 해방신학과 같이 폭발적인 혁명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계몽주의는 해탈 내지는 해방, the enlightenment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해탈 내지는 해방.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해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계몽주의의 본질이 교회의 권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 인간이 스스로 개발한 사회 이론, 인간 중심 세계관으로 인류를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니 사회주의를 포함하는 모든 사회혁명 사상과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해방을 추구하는 불교는 삶을 고통으로 간주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가 해탈에 이르게 된다 주장합니다. 세계관 전복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해방되기를 추구하는 일종의 혁명주의인 것이죠. 이처럼 형태는 다르다 하더라도 혁명적 세계관을 주입하여 기존 세계관을 전복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계몽주의는 여타의 인간중심주의, 사회주의 및 불교라는 반기독교 종교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달된 사상, 동양에서 발달된 사상, 다 인간의 죄성에 기반해서 발달된 사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몽주의의 또 다른 산물인 진화론은 약육강식의 논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는 정당하다는 우생학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생학은 히틀러의 인종청소 정책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가 우파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회혁명주의와 비슷하고 또 계몽주의에 기반한 인종청소 정책이고 또 진화론과 우생학에 기반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토록 참혹한 인명살상을 자행할 수 있었느냐? 계몽주의라는 신념을 따랐기 때문에 사회사상을 세우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종교가 되는 것이고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것처럼 열성파, 젤롯들을 생산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차별금지법 또한 인간은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론에 불과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며 종교적으로 사회에 강제하려 하는 성주류화 운동의 산물입니다. 이들보다 앞서 계몽주의에 의해 태동되어 사회혁명주의, 즉 일체의 해방주의의 근원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널리 알려진 철학가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계몽주의의 이상을 사회에 강제하는 것을 통해 세계관의 혁신을 야기하려 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미화되고 자유평등 박애 정신의 기본이라 선동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야코뱅파는 사람들을 공장식으로 살해할 수 있는 학살기계 길로틴, 그러니까 기둥을 두 개 세우고 거기에 칼날을 거대한 무거운 칼날을 달아서 사람 목을 넣고 자르고, 그럼 잘린 목은 앞에 있는 바구니에 톡 들어가고 이쪽에선 인민재판을 해서 아무나 대중이 확 원하는 대로 대중 선동해서 정죄하게 한 다음에 그럼 정죄했으면 특별한 검증 없이 판결됐으면 바로 와서 목 자르고 다음 사람 목 자르고, 이런 공장식 학살 기계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수를 셀 수도 또 통계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중에 살상된 그 많은 희생자들은 프랑스 혁명이 나타낸다는 자유, 평등과 박애 중 어느 정신의 기초에서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학살되었나요? 이처럼 프랑스 혁명을 자유평등 박애로 해석하려 하면 여러 거대한 모순과 위선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몽주의에 의해 어설픈 사회이론을 현실에 강제하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맹신해버리는 젤롯들에 의해서 실패한 대참사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어떤 설명을 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프랑스 혁명의 기본 사상이었음을 고려할 때에 계몽주의가 자유, 평등, 박애, 즉 역사적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장이야 누구든 못합니까? 자유, 평등, 박애라 적힌 문서 한두 장이야 누구든 작성하지 못할까요? 펜과 종이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도 WCC, 그러니까 세계교회 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렇게 자칭하지 않습니까? 자칭이야 누가 못합니까? 내가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 자칭하면 실제로도 선한 사람이 되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말합니다. 외형이나 스스로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뿌리를 알 수 있다 가르치십니다. 또한 프랑스 혁명 중 공포정치를 자행해 수없이 많은 자들을 학살한 야코뱅파가 신봉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성의 우상, Cult of Religion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는 여자의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을 크게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 주기적으로 모여서 종교 행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모든 인지 능력을 우상으로 만들어 세우고 숭배하는 실제 반기독교 종교였던 것이고, 이 프랑스 혁명이 계몽주의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종국에는 길로틴을 개발한 자와 그것을 이용해 사람들을 학살하던 자들도 모두는 아니지만 길로틴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이처럼 계몽주의의 이상을 따라 통제 밖의 학살이 자행되던 수년간의 시기를 Reign of Terror, 그러니까 공포정치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중 단두대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은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종교, 이상, 즉 이성의 우상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 희생되었던 인신재물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공장식 대량 학살기계 길로틴, 즉 단두대는 남미의 인신제사 종교에서 우상들 앞에 사람들을 줄 세워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피라밋과 마찬가지로 활용되었고, 그러니까 계몽주의 또한 궁극적으로는 근대 남미의 인신제사 종교들과 반기독교 종교사상과 궁극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스실에 밀어넣어 학살한 뒤에 공장식으로 태워서 죄를 강물에 버렸던 나치의 학살 기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독일의 수용소에. 한 번에 2구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신이.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나옵니다. 큰 게. 시신 넣고
닫은 후에 태워서 죄를 버리고 또 태우고, 그러니까 가스로 학살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던 거예요. 이런 학살기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학살기계의 근원을 또한 또 따져보면 계몽주의, 우생학 이런 것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론과학이에요. 실증과학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공포정치를 주도했던 이들은 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힘을 가져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영적 엘리트주의, 에소테리즘을 따랐던 거죠. 에소테리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단들의 기반 사상입니다. 또 혁명에 참여한 자들은 혁명에 반대했던 자들보다 우월한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우생학과 같은 논리를 빌어서 자신들이 벌였던 참극을 스스로 정당화했을 것은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논리가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더 우수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했던 그 여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불가피한 악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했을 것은 뻔한 일이죠. 또한 이들은 희생자들을 죽음에 몰아넣기 위해 인민재판을 행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은 이 상황들이, 역사적 상황들이 복잡하지만 여러 번 듣다 보면 특징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2세기부터 유럽을 휩쓸던 마녀 사냥이 종교개혁기 중에는 종교재판의 형태로 이어지다 종교개혁 후에는 종교전쟁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까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번져나가면서 점점 커져요. 이 죄성에 의한 학살이.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인민재판, 학살기계, 우생학의 논리가 전 세계적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번져나갔죠. 또 그 이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고요. 1차 대전의 발단이 되었던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도요. 산업혁명이 경제공황을 일으켜서 그것이 또 1차 대전이 이어지고 2차 대전이 이어지고 이랬는데 1차 대전 들어갈 때 산업혁명을 통해서 무기 현대가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이것도 또 반복할 겁니다. 무기 현대가 이루어지니까 일주일 안에 모든 적을 파괴하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역사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각 유럽의 각 국가가 전쟁에 들어갔어요. 긍정주의죠. 엄청나게 긍정적이죠. 그런데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긍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년간의 참호전. 참호 안에서 그냥 썩어 들어가는 동료의 시체 옆에서 자신도 죽고 썩어가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생지옥이죠, 생지옥.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번진 폭력의 역사는 마녀 사냥에서 시작해서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유럽에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아니라 군중의 정죄, 즉 인민재판과 대량 학살기계의 기초인 것으로 계몽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근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개신교들이 자행했던 종교전쟁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쇄적이고 극단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종교전쟁 또한 유럽의 내전의 한 부분이었음을 고려할 때 그 폭력성이 여타 다른 지역의 내전에 비해 훨씬 자제되었던 것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의 내전은 수십 개의 세력들로 갈라져 수백 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인명을 살상했죠. 그러나 종교전쟁으로는 교회 때문에 다 채우지 못한 폭력성을 마저 채우려는 듯 교회에게 등 돌리고 계몽주의를 따라간 유럽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내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모자란 듯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들 중 하나였던, 그러니까 계몽주의자였던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전을 통해서 그 참혹한 폭력의 방식을 유럽 전체로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전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인 전면전이 도입되었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이전에는 전쟁을 해도 농사질 사람 농사 짓고 할 사람 하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은 싸우고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부터는 국가의 모든 자산을 투입해서 여자들은 공장에서 총을 만들고 남자들은 나가서 그걸 쏘고 하는 전면전, total war, 이런 형태의 전쟁이 유럽으로 다 퍼져나간 겁니다. 나폴레옹의 전쟁 방식이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집중을 해가지고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의 힘을 모은 적은 상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패배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패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전면전을 도입한 거예요.
근데 이 전면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승자도 패자도 다 초토화가 돼요. 후방도 전반도 초토화가 되고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경제공황이 따르는 거죠. 그럼 경제공황이 따르면 또 다른 내전이 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따르면 더한 참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학살이.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혁명도 나오고. 그래서 유럽의 전면전이 낳은 경제적 참혹함에 의해서 사회혁명주의가 태동되었고 러시아 등지에서 혁명으로 폭발되기 시작했죠. 계몽주의는 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생각을 보탰을 뿐입니다. 그 실상은 살펴본 것처럼 일만하게 근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주장하는 자유평등 박애와 계몽주의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치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보탰던 것입니다. 뭐 아무 것이나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장하고 주장하는 바를 증명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전제하고 믿어버리는 종교 사상인 동시에 반기독교 우상숭배 인신제사 종교 사상인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한 거죠. 반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루터의 은혜구원론에 의해 중심 정치 체계는 칼빈의 장로교 정치 체계에 의해, 그리고 칼빈의 제네바에 의해, 그리고 실증과학의 근본은 교회가 설립한 대학들과 기독교인 과학자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역사선동이에요. 역사선동 체계입니다.